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주입니다. 여기저기서 오늘이 끝인가요? 드디어 시작인가요? 반등했나요?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계속 물어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또 그렇게 많이 뺐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세게 좀 올랐다고 좋아하는 것도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금리가 이제 바닥을 좀 쳤으니까 그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좀 뭐 좋아지고 있는 대목이라 이렇게 봐요. 그걸로 인해서 빠진 거였으니까. 네. 고점 찍은 건가요, 금리는?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딱 4.6 5 돌파하고 4.8 찍고부터 연준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FOMC 회의 거치면 거칠수록 사람들이 이거 5% 이상은 조금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시중 금리가 계속 올라?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을 올라줘야 되는데. 네. 최근에 5% 찍으면서 시장에서 우려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빌 에크먼이 좀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각도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네. 그렇죠. 빌 에크먼 정도는 돼야지. 뭔가 좀 돼야 돼. 참. 2020년도인가 그 코로나 직후에 금리 제로 금리로 가는 거에 이제 금리 배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벌었잖아요. 금리 배팅 잘했어요. 이번에는 또 5.5%까지 간다 그러면서 그 숏을 했으니까. 네, 이번 상승 구간에도 잘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번에 또 변곡점을 딱 전망을 하니까 시장에서 더 의존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원에 얄미워 좀 재수 없어. 네. 잘생겨서 그렇죠. 아니, 이혼했더라. 이혼해. 오늘 그래서 내가 혹시 해서 알아봤더니. 저기 와이프하고 찍어봤더니 빌 에크먼 와이프 찍어봤더니 2명이 나와서 신기해서 봤더니 한 25년인가 결혼 생활하다가 디자이너하고 결혼했어요. 유명한 디자이너하고. 그렇군요. 뒷조사했어. 네, 오늘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2.7%, 코스닥이 특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많이 팔고 외국인 기관 같이 사다가 특히 기관이 좀 마지막에 막 많이 샀습니다. 프로그램과 연계되면 별로 재미는 없는데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많았던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많았죠. 기관들이. 네. 네. 그리고 장중에는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오전에는 또 1% 넘게 또 하락을 했잖아요. 네. 밥 먹고 이제 들어오니까 거의 뭐 보합까지 회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오후 들어서 막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좋습니다. 네,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라서 오늘 뭐 오전에 이렇게 손절을 친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좀 안타까울 만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거의 고저차가 3% 이상 나니까 굉장히 큰 폭이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뭐 이해는 가요. 워낙 요즘에 그 우려스러운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종목별로도 악재들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뭐 영풍 제재 관련한 것도 하나 그렇고 뭐 카카오 사태 때문에 뭐 카카오 뱅크 매각해야 된다 이런 등등 뭐 바이오에서도 좀 악재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보로노이도 갑자기 장중에 20% 빠지고 네 최근에 인기 있던 종목도 신용대출 막히고 하면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이슈가 많아서 감정적인 선택을 좀 하기도 좀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요 항상 바닥에서는 떨어지는 뉴스밖에 안 보이고 고점에서 올라가는 뉴스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이상 경험을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걸 처음 경험하거나 생소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네, 오늘 그래도 아시아 증시는 다 이렇게 그냥 그랬어요. 우리만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대만, 일본은 0.3, 0.2%씩만 올랐고요. 거의 보합이죠. 홍콩은 또 1% 빠졌어요. 상해는 0.6% 정도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1% 넘게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그래도 한국이 좀 잘 나왔습니다. 오전장 올라가려고 했는데 해외 주식 시장에 다 빠졌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갑자기 점심 이후로 이렇게 좀 회복이 돼서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 승인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오늘 한 6, 7% 정도씩 상승을 해서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도 5%대 상승했고요. 반면에 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오늘 6.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초록 결과도 좀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못 나오면서 계속 주가 하락이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광동제약도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불성신 공시법인 지정이 됐더라고요. 철강금속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4.6%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요. 조일알미늄, 포스코 스틸리온, 오션플랜트도 오늘 한 3, 4%씩 반등을 했고요. TCC 스틸, 사마알미늄은 5%대 3%대 떨어졌는데 뭐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어서 TCC 스틸은 오늘은 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도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더존비주온이 모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공시를 2번 본 것 같아요.
합병을 하면서 신주 발행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 희석이 되니까 그것만큼 이제 뭐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희석되지 않게 이제 방지하는 건데 뭐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좀 세심한 배려랄까 그런 게 좀 돋보였습니다. 네. 네, 오늘 더존 비중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롯데건강개발, 크래프톤, CGV, 네이버, 카카오 다 4, 5%씩 상승을 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라서 네. 오늘 뭐 5% 올라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정도의 그렇죠. 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건설 오늘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뭐 장중에 뭐 거의 뭐 심정지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결국 사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뭐 그 가짜 뉴스로 나왔었는데 그런 이슈들 좀 못 많이 믿겠어요.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건설사 위주로 우크라 재건이 다시 좀 돋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기계 섹터도 한미반도체가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른 뭐 DY파워,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굴삭기 중장비 관련주들도 2, 3%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화학주도 뭐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뭐 율촌화학, SKC, 코스모신소재, 한화솔루션, OCI 이런 데도 많이 올랐고요. 국도화학은 어제 어닝 쇼크 났다고 말씀드렸고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또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 중국이 참 그렇죠.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중국하고 맞짱 떠가지고는 힘들어요. 이제 제조업은 단순 제조업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섹터가 오늘 제일 못 올랐습니다.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운수장비 섹터도 오늘 다 올랐는데 현대차, 기아는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는 오늘부터 중고차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차값이. 네. 네. 아, 이거 신형 뭐 거의 뭐 탄재 몇 년 안 된 것만 한다면서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좀 투명하게 정보는 공개가 돼 있어요. 물론 네.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이 차의 신차 가격은 얼마고 신차 가격 대비 이 차의 중고차 가격은 뭐 92%입니다. 이렇게 딱 수치로 공개를 하니까 아, 신차 대비 몇 프로 정도 싸게 사는구나 여기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은데 대부분이 아무리 싸도 한 85% 정도는 신차 대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감가가 많이 된 그런 차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뭐 원래 말도 이제 새 차에 가까운 것들 위주로 좀 판다고 했으니까 네. 실제 가격도 거의 새 차에 가깝습니다. 네. 그거 뭐 직원 할인가도 안 되네. 직원이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 현대 자동차 그룹, 기아 자동차 그룹에 다니는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할인된 가격으로 그렇죠. 차를 예,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예, 그 내가 보니까 그 정도 할인도 안 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거기 20, 30%씩 할인 받고 살 거예요. 아마. 네. 상황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꽤 많이 할인 받거든요. 그 정도 할인도 안 해주네 중고차가. 그 정도 할인도 안 해주냐고 네, 일반 고객들한테 네네네. 안 해주죠. 직원이 네. 아니잖아요. 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중고차 업체의 상황도 생각을 했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중고차 쪽에서 클레임 많이 걸 게 없잖아. 그렇긴 합니다. 자기네가 파는 거는 아무래도 한 20, 30% 이상 까인 중고차를 많이 주로 거래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현대 중고차가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뭐 중고차 업체들도 좀 우려가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그 우려를 덜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대차 인증 중고차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슬슬 더 넓히는 거겠죠. 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한 1, 2년 이상 이렇게 하다가 네. 소나타 막 4천만 원 넘고 신차도 4천만 원 안 되지 않아? 소나타는? 아니, 신차가 소나타가 넘더라고요. 최근 모델은. 그렇게 많이 올랐어? 네, 너무 비싸던 거예요. 네. 그랜저도 뭐 다 4천만 원대 이상이고 거의 5천만 원에 가깝고 막 이러니까 좀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중고차 수요를 현대차가 다 가져가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바이오들 이슈에 따라서 오늘 좀 급등락이 많았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NH증권 그리고 다울증권에서 목표가를 좀 하향을 시켰고요. 17일 날 일단 마리포사 임상 결과 1차 평가 지표인 무진행 생존 기간 요거 중간값이 렉라자하고 이제 그 얀센의 리브리반트하고 병행 투여했을 때 23.7개월 나왔었고 타그리소의 16.6개월보다 높았지만 기대에는 한 30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요거 실망했었죠. 그래서 네. 그 이에 오늘 NH증권에서는 타그리소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에서 표준 치료 가능성을 증명했지만 2차 치료 시장 점유율 하락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한 8% 정도 하향을 시켰고요. 네. 다울에서도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8% 정도 올랐습니다.
폰탄의 권위자 라이칙 박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성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거의 확신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필라델피아의 소아병원에서 근무하는 박사인 것 같은데요. 유데나필 이 3상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데나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방 심실이 2개씩 원래 정상적으로는 있잖아요. 근데 심실이 1개밖에 없는 환자들이 이제 폰탄 수술 대상자인데 요 폰탄은 이 환자들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데나필이라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제 알려진 효과보다 그 이상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번 임상 결과도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자신감의 표현이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좀 많은 기대도 있었고 워낙 오랫동안 이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렸던 주들도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또 국내에서 두 번째로 처음 개발부터 임상 3상 성공 이후 상용화까지 우리 기업의 힘으로 스스로 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8% 정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푸틴 사망설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서 처음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무슨 대통령 관련된 소식이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지나 좀 이상하긴 했는데요. 요거 텔레그램 채널은 전직 크렘린궁 정보요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침실에서 푸틴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다시 이제 살아났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 전쟁이 이제 계속 안 끝나면서 재건 테마주가 잠깐 반짝했다가 도로 다 떨어지고 이런 흐름을 반복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만약에 진짜로 이 사망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재건이 다시 종전이 있고 그리고 재건이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테마성으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확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믿지 말아야 되죠. 이런 뉴스는 일단. 그렇죠. 네. 예. 일부 뉴스에서는 속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이런 측면에서 권위 있는 언론사와 아닌 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증해서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 찌라시로 그냥 뿌리느냐하고 전혀 다른 거라서. 그렇죠. 아니면 네. 말것성으로 일단 뿌리고 보거나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니까 거기는 또 정확도 생명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리고 YTN 지분이 드디어 낙찰됐습니다. 낙찰됐는데 유진그룹이 가져가기로 했네요. 시총 30% 지분을 현재 시총 가격으로 가지고 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상한가 갈 수밖에 없어. 상한가 가서 현재 가격으로 30%를 갖고 가. 네. 역시 이제 이 아무나 뛰어들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이런 비즈니스는 확실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분 31%를 인수하는데 네. 3,20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유진그룹에서 제시를 했고요. 네. 밸류로 치면은 1조 원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가서 3천억이니까 이거 또 얼마나 웃기는 거야. 한정 KDA 마사회 대주주인데 3배 프리미엄 받고 지분 팔은 거잖아요. 개인 주주들은 의미 없는 거지. 그죠? 의미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또. 이거 말이 안 돼. 나라가 앞장서서 이따위 짓을 하니까. 같이 사줘야지. 그죠? 이거야 법이 그렇게 개정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요. 나라도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사기업한테 다 매입을 다 해줘라 개인 주주들. 이거 되나? 안 되지. 네. 네, 빨리 개선이 필요한데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유진그룹이 사실 현금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요 3,200억 마련이 힘들 거다. 그래서 유진 투자증권이 좀 매각 대상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로노이 1차 임상 1차 지표가 굉장히 좋아서 네. 기대가 많이 있었던 기업인데 오늘 장중에는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이 75만 주 정도가 이제 감소한 공시가 났어요. 근데 이제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이런 오해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HTS에서 이제 바로 이제 종목 뉴스로 이제 먼저 이렇게 접하면 요약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공시를 봤을 때는 대주주가 팔았구나 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아서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공시를 자세히 보면은 임원 2명이 사임을 해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건 아니고 그 특수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지분 원래 갖고 있던 2% 정도가 이제 준 것으로 나와서
뭐 대주주 이름 나오고 옆에 지분 중개 나오니까 대주주가 판 걸로 오인할 수가 있는데 네. 자세히 보면 그건 아니었다. 그래서 시장의 오해가 조금 많이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오전에 바이오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막 여기저기 폭락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전 오후 고조차 제일 큰 게 바이오예요. 오늘 바이오. 네, 네, 제가. 그 오해도 영향을 좀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오해를 알고 나서도 다른 바이오 투심 아까도 좀 반영해서 많이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오후 들어서는 마이너스 5%까지 하락폭을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거의 다. 네, 그리고 어저께 그 일상 데이터 효능 확인하면서 10%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장 하락 반영해가지고 좀 어제 거 다시 돌이키는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셀트리온 합병 어제 승인이 됐습니다. 임시주총에서 합병 가결이 됐고요. 합병기일은 12월 28일 연말이네요. 할 예정입니다. 네, 전날 끝나면 이제 저거지. 저거니까 내년 그냥 저거잖아. 장 종료되는 거잖아요. 28일이 마지막 날일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주총에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매수 청구권 한도인 1조 원 이상이 나와도 무조건 관철시키겠다. 빚을 내서라도 이걸 지분을 다 사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도 합병 가결이 거의 뭐 90% 이상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영향을 끼쳤던 발언인 것 같고 어제까지만 해도 매수 청구권 행사를 거의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매수 청구 가격이 셀트리온은 15만 800원 정도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현재 주가가 하회했었거든요. 어제는. 근데 오늘 6.7% 급등하면서 15만 100원까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좀 올라오긴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이제 매수 청구가 가격까지 붙었습니다. 오늘 급등해서.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여기서 추가로 막 급락하지만 않으면 아마 매수 청구권 행사를 많이 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큰 돈이 소요되지 않고 무난히 합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뭐 회계적인 이슈가 좀 많았던 회사라서 빨리 논란거리가 해소된다는데 좀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 대주주 지분을 누가 해킹해서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누가 싣고 간 거 아닌가 싶어. 네, 참 어이가 없는 소식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뭐 증권사 직원이 무단으로 매도를 마음대로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이분은 일단 실형 선고받고 복역 중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매도할 수는 없고 뭐 시켜서 누군가한테 이제 대리인 시켜서 매도했다면 뭐 이렇게 뭐 경찰에 해킹당했다고 신고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그럴 유인이 없어가지고 저도 참 의문입니다. 일단 IP 주소가 중국으로 추적이 됐다고 하니까 진짜 이 에코프로의 주장대로 이게 해킹이 사실인지 신기하네. 네, 좀 놀라웠던 사건인 것 같아요. 계좌 비밀번호도 변경됐다고 하니까 실제 이 자금을 인출을 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에코프로의 주장에 따르면 빨리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는 오늘 많이 떨어졌다가 다 반등을 했어요.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6% 갔다가 플러스 3%가 됐고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4%대에서 플러스 1%까지 많이 반등을 해서 코스닥 반동의 1등 공신이죠 오늘. 오전에 코스닥 하락이 1등 공신이었다가 코스닥 반등에 또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금양 150만 주 총 블록딜은 300만 주인데 그중에 150만 주가 기타 법인에서 블록딜로 나왔고 그 매도 주체는 대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 결국 오늘 공시가 났습니다. 대주주 류강지 회장의 특수관계법인 KJ 인터내셔널 그리고 KY 에코 여기가 각각 80만 주, 70만 주씩 총 150만 주를 매도했다라고 오늘 공시가 났고요. 요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받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원래 할인율만큼 주가가 빠지고 이제 그 오버행은 해소되고 끝나는데 공개가 안 돼가지고 얼마의 할인을 받았는지도 좀 불분명하고 뭐 이게 또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600억 정도인데 받아간 물량이 대금이 한 1,500억 정도 규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 그 거래 대금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래 대금 600억이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거 100억도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아마 나눠서 팔 거라서 오버행 우려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금양에서 또 차입 공시를 냈습니다. 요 두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1,433억 단기 차입금을 이제 빌렸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 특수관계 법인에서 이제 금양한테 빌려줄 목적으로 요 주식을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금양이 항상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한 다음에 그걸 증설 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증설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공시들을 보면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렇죠. 뭐 2차 전지가 뭐 당연히 뭐 1, 200억으로 될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오버행 이슈 그리고 추가 매도 우려도 조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 올려서 주식 팔아서 건물 짓는 거네요. 그죠? 네. 네. 주가 올려서 주식을 팔아서 공장을 지어. 너무 효율적인데? 테슬라인가? 테슬라도 그랬었죠. 네. 그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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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저께 그 키움증권의 영풍저지발 그 미수금 5천억 규모 그 네. 이슈 이후에 신용대출 다른 종목들 막 막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게 다른 증권사로 움직임이 퍼져나가면 이게 좀 영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바로 지금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증거금이 상향되고 있죠? 네, 24일 오늘 기준으로 KB증권이 에코프로비엠, DL건설 등을 포함해서 총 8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30-40% 정도 증거금률 적용을 받다가 갑자기 100%가 됐다는 거는 100이란 포지션을 사기 위해서 내 현금은 30만 있어도 원래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00 포지션을 잡으려면 내 현금 100을 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 대출을 이제 사용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이고 기존에 30만 가지고 100 포지션을 잡아서 대출을 쓰셨던 분들은 만기일이 되면 이걸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연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만기일이 각자 이제 계좌마다 다르겠지만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시장에 좀 물량이 나올 우려는 있을 것 같고 어저께는 키움증권만 이런 조치들을 23개 정도 종목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이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KB증권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신한처증권 다 이런 그 증거금리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용대출을 막는 종목들도 많고 그래서 네. 이런 게 전 증권사로 좀 확대가 되면 게다가 이런 대상 종목들이 최근에 인기가 많고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대형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참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증권사 휘청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네. 그만큼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은 신용대출을 이 하나의 굉장히 알짜 비즈니스인데 요걸 축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은 좀 기대를 조금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여파가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미수금이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봐도. 미수금 5천억이요? 저게 말이 안 돼. 어떻게 5천억을 한 종목이면 더 말이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네. 여기서 좀 여파가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